그런데 솔라나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도를 만드는데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토큰을 지불하는 이러한 대핀 시스템입니다. 과거 사업 이력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를 체크하며 총 발행량,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상기 암호화폐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규모 상패에 대비하라입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국이 금융감독기구의 조직을 새로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앞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군기잡기에 나서겠다는 그러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업계 규율체계 전반을 전담하게 될 가상자산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 설치한 가상자산 감독국과 조사국을 필두로 업계 감독 및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과에게 주어진 큰 과제 중 하나는 2단계 입법안 마련입니다. 1단계격인 이용자보험법이 가상자산 정의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2단계에선 가상자산 발행, 유통, 불공정 거래 등 시장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담길 예정입니다. 유통과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업무 세분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이 2단계 법안에 담겨야 될 사안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음 달 7월 19일 날 우선 1단계 법인 이용자보험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험법은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감독, 검사, 조사 부분을 금감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의 가상자산 감독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험법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집행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근법상 신고서 심사 업무도 감독국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조사국은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증권과 마찬가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서 부정거래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또 시세 조정 등 위법 행위를 저질르지 않았는지 등을 적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가상자산 600개 종목에 대한 상장 유지 심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험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의 상장 유지 여부를 일제히 심사받게 됩니다. 상장 유지 심사는 분기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문제 종목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에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안을 추후 확정해서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험법 시행과 함께 전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코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 중인 600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후 3개월마다 한 차례씩 유지 심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거래세별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래지원 심의 의결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등입니다. 아울러 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사회적 신용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과거 사업 이력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를 체크하며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발행량, 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 및 해소 방안 마련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며 분산 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 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심사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앞으로는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양적, 질적 내용을 직접 체크함으로써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의 어떤 제조적 법적 토대와 이러한 규제 방법이 이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를 좀 더 투명하고 밝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600개 종목의 상장 유지 심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종목 수는 600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 이 수치는 3.5% 감소한 수치입니다. 신규 상장은 총 159건으로 상반기와 동일했으며 거래 중단은 138건으로 20% 증가했습니다. 이 중 332종은 국내 거래소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이었고 이 단독 상장 가상자산의 40%인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또는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되는 국내산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코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는 버거코인 상장이 까다로워집니다. 해외 거래소 상장 코인도 심사를 하고 분기별로 유지심사를 하며 탈락 시에는 상폐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험법을 7월 19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외 코인을 상장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버거코인도 분기별 유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즉 가이드라인에 맞춰 코인 상장과 상폐를 진행하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등은 이달 중으로 코인 상장과 상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버거코인 상당수가 유통량 계획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상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발행재단과 별도 협의 없이 거래소가 주도하여 상장을 결정하는 비협의 거래지원 상장이 존재한다며 이 경우 거래소가 구체적 정보를 알기 어렵고 정확한 유통량 산정 및 유통량 계획 준수 여부 확인도 곤란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통량 계획 위반으로 해당 코인들이 거래 지원 종료, 즉 상폐될 수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시장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상폐 가능성 있는 코인들이 한 30개 정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암호화폐 상장과 상폐 가이드라인을 국내 전 거래소에 일괄 적용하게 되는데 금융당국은 국내 기업 재단은 물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과 해외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장 및 상폐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부대 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4개 부분에 걸쳐 총 8개의 형식적 심사 요건과 1개의 질적 심사 요건으로 상장과 상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요건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분기마다 1회 유지심사가 이루어지고 문제의 코인들은 위 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 폐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7월달 법 시행 이후 대략 30개 안팎의 코인이 유지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미디어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유통령 계획서 위반이라 락업 물량 해제 등의 논란을 빚은 코인들의 사례를 취합했습니다. 약 30개의 코인을 적시를 했는데 명확한 코인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문제된 내역들을 쭉 적시를 했습니다. A코인 같은 경우 2020년 코인 매각을 하고 유통하고 락업하는 이런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여서 소송전으로 비화된 바가 있습니다. B코인은 2020년 채굴 보상을 무단으로 중지하여 언락하는 계획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C코인은 2022년 잔고 조작 및 락업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0개 코인들을 적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블록미디어의 상기 기사를 들어가서 필요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중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라나 생태계의 데핀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핀은 우리말로 하면은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우리가 GPS 사업 같은 거는 이거는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하이브 매퍼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도를 만드는데 이런 거대한 자본을 들인 이런 장치 산업으로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자동차 앞에 블랙박스를 달듯이 이런 운전 기록 장치를 간단히 설치해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상으로 토큰을 지불하는 이러한 데핀 시스템입니다. 즉 하이퍼매퍼의 운전 기록 장치는 책읽기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하이퍼매퍼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되어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입니다. 즉 개개인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 기기를 받아서 자기의 차 앞에다 장치를 하면 블랙박스 촬영하듯이 자기가 돌아다니는 곳에 그 위치와 뷰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 솔라나 생태계에 보내면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GPS와 달리 이렇게 공유 경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손쉽게 GPS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하이퍼매퍼는 설립된 지 불과 1년 만에 전 세계 총 도로 주행거리의 10%에 해당하는 9,100만 킬로의 도로의 지도를 완성했으며 이 중 600만 킬로 이상이 새로운 고유한 도로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8,000개 이상의 대시캠이 배송되면서 매일 운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최신 지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헬륨이라는 이러한 암호화폐인데 원래 통신산업 기지국을 건설하는 등 이 또한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헬륨은 2013년에 출범을 했는데 사물 인터넷 장치를 위한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는 장거리 광역 네트워크 지원 사물 인터넷 장치를 공용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중앙화된 서버를 통해 통제되고 있었는데 헬륨은 개개인의 핫스팟을 이용해 이를 해결했습니다. 사용자는 핫스팟으로 헬륨 플랫폼 접속 시에 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저전력으로 헬륨 시스템을 통하여 사물 인터넷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용자가 소형 로라 사물 인터넷 중계기를 구입해서 가정 인터넷망에 연결하면 기지국 이용량에 따라 암호화폐를 지급합니다. 이용자는 인터넷망과 소형 기지국 운영에 필요한 전기류동을 부담하고 분산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얻는 모델입니다. 세계 3,800개 도시에 28,000개의 사물 인터넷망을 구축했습니다. 헬륨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무선장치가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헬륨 네트워크는 핫스팟의 물리적 분산 네트워크 생성을 장려하여 저전력 장치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핫스팟은 채굴 하드웨어 및 헬륨 블록체인의 노드 역할을 하며 헬륨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데핀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장치 산업,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거를 개개인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통신산업이라는 거는 이거는 대기업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지국을 건설하는 등 이러한 거대한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게 분산화된 어떤 통신 시스템, 통신 커뮤니케이션 노드 작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인터넷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